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날씨도 좋고 해가 지난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지야.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나흘째 10만 명 아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취식이 허용되면서 방역수칙이 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 이대로 방역수칙이 완화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을 낀데요. 그럴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 2,679명이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일단 진단해 볼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 4월 18일부터 우리가 4천 모임 민원 제한도 없어지고, 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이제 없어지는 거리두기 지침이 완전히 해제가 된 게 실행이 됐는데요. 예, 예.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 추이가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여전히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대로 그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감소하는 정도가 좀 더缓慢하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의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10일에는 그 전주에 비해서 한 3,131명이 감소해가지고 5,9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예, 예. 4월 17일에는 2,610명이 감소했거든요. 그 전에 3,000명 감소했고 2,000명 감소했죠. 근데 4월 25일에는 이제 어제 4월 24일 발표한 걸로 보면은 그 전주에 비해서 696명이 감소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679명이 발생했는데 이제 3,000명, 2,000명, 한 1,000명 정도대가 감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거리두기 해제 영향을 조금 나타나서 아마 696명이 감소해서 감소폭이 좀 줄고 는 했는데 그래도 거리두기 해제를 하게 되면 일부 이제 우려했던 분들은 다시 확진자가 재증가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지 네네. 않고요. 이런 감소 추세는 천천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뭐 최고 90명대에 비하면 지금 27명 정도로 많이 감소해서 지금은 현재는 안정적인 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 3,000명대 이렇게 감소했으면 지금 확진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언제쯤 그런 날이 오겠노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줄어들고 있어서 참 네. 다행이다 싶고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이제 된다 하던데 근데 오늘부터 4주간은 뭐 이행기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이제 이게 갑자기 1등급에서 2등급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너무 받는 경우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 시민분도 그렇지만 우리 의료기관 자체도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4주간을 이행기를 주기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거의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법적 조건이 이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4주 동안 이행 준비를 하는 기간을 보시면 근데 이제 확진자 신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즉시 신고해서 24시간 이내로 신고로 변경됐는데, 예, 예. 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는 한 4주 뒤에 시행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확진되시면 7일 격리가 의무가 돼 있잖아요. 예, 예. 어기게 되면 벌금이나 법적인 조치를 받는데 그게 이제 4주 이후가 되면 아마 이게 격리 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재택 치료하고 있는 부분도 4주 뒤에는 거의 일반 의료 체계로 거의 완전히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라든지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서 기존 건강보험 수가가 거의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격리 의무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격리 중에 생활지원비 중단하는 것도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독감과 동일한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1등급에서 2등급은 되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증상이 있어서 확진이 됐다 그러면 네네. 7일간의 격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치료비도 당장은 이제 나라에서 다 대주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5월 23일부터죠. 그러니까 네네네. 4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조차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5월 23일 되면 확진자 수가 더 상당히 줄어들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확진되면은 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생활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가에서 또 대비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부터는 거의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 예, 그때는 어떤 모습일지. 그래요. 그 오늘부터 공공장소 취식이 가능해졌다던데 네. 이것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이거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난주 18일부터는 우리가 모임 인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 제한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영업시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리두기 지침은 해제됐는데 사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식하는 부분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좀 더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2주 동안 봤는데 뭐 안정적으로 거리두기 해제도 뭐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영화관에서도 이제 팝콘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실내 공연장이나 또 실내 스포츠 관람장에서도 시식이 가능하게 될 건데 특히 이제 영화관은 조금 더 공간이 밀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극장에서는 상영 회차마다 아마 한기를 좀 챙기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우리 철도나 이제 비행기, 고속버스, 전세버스에서 취식이 안 됐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내버스 하나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많잖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타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실내 취식은 금지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코로나19 유병률이 낮아지면 예측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신속 항원 검사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질병청에서 최근에 유병률로 계속 조사했을 때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데 정확도가 거의 한 90%는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저희가 6번 검사했는데 6번째 양성이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네. 정도로 조금 여전히 정확도에서 조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더더구나 유병률이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병청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유병률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PCR 검사만으로 확진을 인정하는 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도 PCR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하는 그런 체계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으로 확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추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주위에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뭐냐면 그러니까 주위에 확진이 돼가지고 네네. 증상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신속 항원 검사를 6번을 했는데도 계속 음성이더라.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접촉을 했으면 네네. 걸리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네. 그 진료를 받으시면서 의사분들한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소견서를 좀 적어달라고 하시면 좋은데 추후에는 이런 소견서를 적어도 이제 PCR 검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질병청에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오늘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이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예약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데 뭐 어떻게 예약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드디어 이제 뭐 당일 접종은 벌써 시작했고요. 3차 네. 백신에서 네네. 사전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개 이제 대상자가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또 7, 80대 이상에서는 인터넷 이용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네. 1339나 아니면 보건소 있죠. 보건소나 본인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시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전 예약 말고도 당일 접종도 가능하거든요. 잔여 네네. 백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본인이 자주 다니는 의료기관에 미리 말씀을 해두시면 대기자 명단에 넣었다가 잔여 백신이 생기면 바로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왜 또 4차 접종을 60세 이상에서 하냐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3차 접종하고 120일 4개월 경과한 분들이 접종 대상인데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80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네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70대부터 아주 높기 때문에 특히 7, 80대 이상에서는 지금 4개월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보면 중증 감소 효과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모님들께 꼭 바로 접종을 예약을 잡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네네. 청취자분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중에서 부모님 중에 특히 7,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당일 접종이나 당일 예약이나 사전 예약을 하셔가지고 예. 접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진 후에 좀 지난 다음에 뭐 45일 지난 다음에는 또 뭐 4차 접종을 안 하신 분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가을이 한 9월쯤 됐을 때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야 그럼 5차 접종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지금 두고 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지금 오미크론이나 델타처럼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중증도가 그나마 델타 때는 아주 높고 오미크론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정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유행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최선의 그거면은 아주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지금 현재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이지만 추후에는 오미크론에 좀 특이된 백신이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 접종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접종이 독감처럼 접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젊은 분들을 추가로 접종하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적더라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3차 접종을 마쳐야 되는 분들은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4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분 대상자들은 꼭 접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